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서 말을 하는 이유는 이제까지 SNS랑 이런 데서 많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받았었던 질문들을 Q&A로 좀 정리를 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자 이렇게 자리를 준비를 했어요. 대여섯 가지 질문들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제일 처음으로 많이 받았었던 질문들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해서 필라테스 강사가 됐는지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요. 저는 일단은 사회체육학과를 나왔고 진로를 고민을 하다가 퍼스널 트레이너를 먼저 했었고요. 근데 그거를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한번 크게 호르몬의 이상이 생겨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걸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운동을 굉장히 혼자 열심히 해서 건강을 회복한 이후에 건강이라는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져서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운동을 가르쳐 봐야 되겠다 해서 퍼스널 트레이너로서 이제 일을 먼저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필라테스 강사들 중에는 PT를 먼저 하고 넘어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근데 조금 저는 그 중에서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로 사회체육학을 전공하고 PT를 하고 그 다음에 필라테스를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필라테스를 선택한 이유는 사실 특별한 건 없었고 PT로 일하면서 좀 어려움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뭐 영업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매출에 대한 압박 이런 게 좀 많아서 그만두고 캐나다로 떠나서 캐나다에서 삶을 살아보려고 준비를 좀 했었었는데 그게 좀 제대로 안 돼서 한국으로 다시 넘어오면서 어떤 진로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그때 이제 이미 좀 필라테스가 한국에서 유행이 많이 되었을 때였었고 필라테스 강사를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저는 사실 어렵지 않게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미 강사를 했었던 것도 있고 전공도 그쪽이었었고 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필라테스 강사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또 많이 받았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협회 선택인 것 같아요. 아직도 필라테스 강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필라테스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와서 되게 여유 있었던 상태로 선택을 하긴 했지만 스케줄 잡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특히나 이름 있는 국제협회들은 제가 그냥 조사한 바로 문의를 했을 때 뭐 한 6개월에서 그 이상 이후에 시작할 수 있는 클래스들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미루고 싶지는 않았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리텔의 양정원 님이 많이 나왔을 시기였었는데 그 양정원 님이 다니던 협회가 저희 집이랑 굉장히 가까웠었어요. 차 타고 10분? 그래서 그때 거의 필라테스 강사하면 양정원 님밖에 매체에 소개되신 분이 없었을 때이기도 했고 뭐 그런 분이 하시는 데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 사실 많은 고민을 하지 않고 집에서 가까운 게 최고고 내가 그래도 계속 연습하러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협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협회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는 없어요. 국제 필라테스는 아니고요. 제가 했었던 거는 한 600만 원에서 그 시험 가격까지 하면은 한 700만 원이 안 되는 그 중간 사이의 금액이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기본적으로 알려주는 커리큘럼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거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주냐 덜 알려주느냐에 그냥 그런 차이가 이제 금액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자격증이 뭐가 좋다 막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할 거예요. 그거는 어떤 필라테스 강사님들도 똑같이 얘기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공부를 더 한다고 하면 세미나를 듣는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더 자기의 그거를 높여가라고 얘기를 할 텐데 저는 사실은 세미나를 많이 듣지는 않았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재활 관련해서 외국 퍼스널 트레이너 자격증들이 좀 생각보다 많고 차라리 저는 그런 거를 공부를 더 해서 재활 쪽으로 자격증 하나를 더 따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제가 필라테스 강사를 하기 전에 카셉이라고 하는 운동사 자격증을 땄었기 때문에 그거는 퍼스널 PT들, 운동
관리사 그 공부 열심히 하시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좀 괜찮다고 하는 사설협회이긴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거의 한 2달, 3달 정도 동안 강도 있게 재활 교육을 받아 왔었기 때문에 그 20만 원, 30만 원 정도의 세미나를 듣는 것에 대한 메리트는 저는 크게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재활 관련 자격증을 그렇게까지 금액대가 엄청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차근차근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좀 부족한 부분을 요즘에 유튜브나 전문적으로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들도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고, 본인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차라리 재활 관련 자격증을 따지는 않더라도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한다. 요게 이제 노하우라고 대답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떻게 제 개인 샵을 오픈하게 됐는지. 저는 이제 강사 자격증을 국제 필라테스에서 취득을 하고 한국에서 몇 년 정도 강사 생활을 했어요. 2개 정도 샵에서 하다가 우리 쪽을 또 좋아하기도 했어서 경험하기 위해서 제가 파리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파리로 가서 레스토랑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면서 필라테스 강사 일도 같이 했어요. 제가 프랑스에 언어가 출중해서 간 게 아니었고 그냥 그 나라의 식문화를 너무 경험해보고 싶어서 갔었던 것도 있어서 거기 한인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저를 직접 홍보를 해서 헬스장 같은 데 같이 등록해서 수업을 한 적도 있었고, 집으로 찾아가서 개인 PT 형태의 필라테스 수업을 2년 정도 파리에 있으면서 진행을 했었어요. 요리랑 같이. 그때 막판에 한 1년 정도는 그냥 필라테스 수업, 그 다음에 PT 수업만 방문 형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한국으로 급하게 귀국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르쳤던 회원님들 대부분 한 반 이상 분들이 한국으로 같이 넘어왔어요. 급하게. 저랑 하는 이제 수업은 좋은데 기구 필라테스도 해주시면 안 되냐라는 제안을 좀 받게 돼서 내 순수 내 회원님들, 내 학생분들이 있을 때 오픈을 하면 가장 이상적이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오픈을 준비를 하게 됐고요. 이 전에 저의 개인 프라이빗 스튜디오가 월세도 굉장히 저렴했었고 그쪽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반대가 정말 심했었죠. 왜냐면 코로나로 급하게 귀국을 했었고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에 사업을 해본 적도 없는 제가 그 와중에 오픈을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말렸었고, 근데도 그냥 가장 최소한의 인테리어로 작은 저만의 공간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거기가 저렴한 이유가 있었어요. 재건축을 앞두고 있었어서 생각보다 재건축이 빨리 진행이 되면서 2년 만에 거기를 나오게 되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지금 이 공간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사이즈를 키워서 센터화해서 그룹 수업도 하고 개인 수업도 할 수 있는 좀 큰 이 공간으로 와서 필라테스 센터를 또 재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NCPT PMA 이제 필라테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필라테스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필라테스 자격증이 폐해가 되게 많고, 그래서 그나마 좀 고르는 기준들이 국제 필라테스 스타, 바시, 폴스타 이런 거가 있는 센터를 찾아라 이런 게 막 뒤에 떠돌아다닐 때였어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센터를 오픈하고 원장으로서 내가 내 이름을 걸고 하는데 내 자격증이 조금 사람들한테 어필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 알아보는 과정 중에 NCPT PMA라는 자격증을 알게 돼서 미국 안에서 그런 협회를 운영하는 운영진들이 다 같이 의기투합해서 우리만의 좀 시스템을 만들어서 필라테스를 좀 더 굳건하게
만들자고 해서 한 연합처럼 만든 자격증 협회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격증을 따는 게 제일 이상적이겠다 싶어서 한 달 정도 준비를 해서 취득을 하게 되었고, 그거는 이제 다 영문으로 시험을 봐서, 저는 캐나다에 있었던 경험도 있었고 프랑스에 있었던 경험들도 어느 정도 영어가 됐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서 영어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고, 기출문제의 흐름 그 정도만 공부를 하고 분위기만 좀 파악하고 한 달 만에 어렵지 않게 취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게 2년 주기로 갱신을 해야 되는데, 이제 또 다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에 맞는 그 점수를 제출을 하면은 그쪽에서 또 갱신을 해주기 때문에 또 빠르게 갱신을 또 해야 하는 또 시기가 왔습니다. 필라테스 자격증을 따신 분들 중에 내 자격증이 유명한 네임드 자격증이 아니라서 고민이신 분들은 또 이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면서 또 어느 정도 공부도 많이 되긴 했어요. 제가 다 아는 지식들이긴 했는데 그거를 딱 체계화해서 정리를 해놓고 그걸 시험을 공부를 해서 한 거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또 기본적으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몸매 관리, 운동은 어떻게 하는지 회원님들한테도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필라테스는 사실 너무 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운동을 하고 싶어요. 운동은 물론 하지만 필라테스는 거의 이제 수업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거나 새로운 동작을 연구를 한다거나 기본적으로 제가 꾸준히 해야 되는 동작들을 좀 간단하게 데일리하게 짧게 하는 편이고요. 웨이트 트레이닝도 굉장히 좋아해서 가끔 방문을 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날씨 좋을 때는 러닝도 하고, 그리고 등산하는 것도 좋아해서 등산도 가는데 저희 동네에 되게 낮은 산이 있어서 한두 시간 정도 유산소 대용으로 하는 등산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줌바도 필라테스가 너무 정적이라서 또 줌바도 한창 되게 굉장히 재밌게 에너제틱하게 했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잠깐 중단을 하고 못하는 상황인데, 기회가 된다면 언제라도 당장이라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몸매 관리는 여성선 때문에 호르몬 이상이 생겨서 체중도 굉장히 많이 불었었고 근력도 엄청 많이 빠지고 운동을 하게 됐고 다이어트를 엄청 심하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증이 20대 중후반에 굉장히 심하게 왔었어요. 그래서 요요와 폭식과 절식을 반복하는 굉장히 안 좋은 다이어트를 한 2-3년 정도 했었고, 그러다가 일반식 건강식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식단을 완전히 다 바꿔서 새끼 맛있고 건강한 식단을 하고, 그 대신에 양을 줄이고 밸런스를 맞춰서 식단을 하자, 요걸로 바꾸니까 그때 당시에 살이 굉장히 천천히 빠졌었는데 굉장히 행복도도 높았었고 만족도도 높았어서,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한 것도 그런 맛있고 어느 정도 양도 많고 영양 밸런스를 맞춘 그런 레시피들을 좀 공유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요리 관련 영상들도 굉장히 많이 제작을 했었었고, 그 취지에 맞춰서 이제 샐러드 카페도 오픈을 같이 하게 됐고요. 사실 샐러드를 굉장히 좋아하고 한식도 좋아하고, 그래서 식단 관리는 무조건 영양 밸런스를 맞추자. 절식하면 절대 안 되고 그 대신에 양을 조절하자. 네, 요게 제 식단 관리의 기본 중에 기본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쉽고 빠르고 간편한 한 달에 10kg 이상 감량할 수 있는 식단과 그런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게 있을지언정 그 10kg는 언제든지 빠른 시간 안에 요요로 돌아올 수 있는 식단이라고 생각해서 그거는 저는 불가능한 식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한테 건강한 식단 알려주는 것도 저의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시간도 없고 요리도 잘 못하고 챙겨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라는 회원님
요구가 굉장히 많았어서 그래서 작게 샐러드를 판매를 하다가 샐러드 카페를 오픈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뭐 좋게 이용해 주시는 분들도 지금 많고요.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샐러드 카페를 운영하면서 판매를 하고 계속 쳐다보고 만들고 테스트하고 그러면서 샐러드는 잠시 중단은 한 상태입니다. 요즘에 제 샐러드 카페에서 포케를 또 출시를 해서 포케는 굉장히 또 맛있게 먹고 있는데 어쨌든 말씀드리는 거는 가장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균형 있게 맞춰져 있고 거기에 플러스 비타민 이런 것들을 더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생야채, 생과일 이런 것들이 다 잘 곁들여져서 조화로운 식단을 먹는 게 제 몸매 관리의 기본입니다. 샐러드에 관한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다음번에는 따로 만들어서 Q&A를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처음이라서 말을 잘 못하고 어버버한 점도 있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번에는 조금 더